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정부가 합동추념식을 첫 주최했습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고 있지만 노사 간 해결 노력은 없습니다. 파업을 해도 나 몰라라 하는 버스회사의 태도에 시민들을 볼모로 지원금을 타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특정 업체에 일감과 지원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업체가 세 곳이라고까지 언급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10년간 광주 지역 은행점포 5곳 중 한 곳이 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초고령 사회인 전남의 경우 은행점포가 줄어들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인 오늘 정부가 주최한 첫 합동추념식이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사이렌이 울리자 여수, 순천, 광양 전 지역은 74년 전 그날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정부가 주최한 첫 합동추념식.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4년 한많은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지역별 추념식에 별도로 참석한 유족들도 전국 유족회를 출범시키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피해 보상과 국가기념일 지정, 평화공원 건립을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로 정당하게 규명되고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 명예회복이 되는 그날,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들의 아버지를 만나는 날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유족의 사연에는 장례가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남모르게 피눈물 흘리며 부모도 모르고 살아올 때는 위로는커녕 나 몰라라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추념식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유족들이 함께하고 연대 선언문을 낭독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민간인, 경찰, 군인 만여 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고 있지만 노사 간 해결 노력은 없습니다. 자구책은 없고 파업해도 나 몰라라 하는 버스회사 경영주는 다름 아닌 지역 기업들의 수장격인 목포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시 예산을 타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공회의소 회장 이한철은 태운유진 경영권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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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가 버스회사 소유주에게는 경영권 포기를, 목포시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시내버스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두 곳인데 두 회사의 소유주는 모두 이한철 목포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상공회의소 회장임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납하고 경영 실패 책임을 망각한 채 지원금 타령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어떤 자구 노력도 없고 자기 가족 회사 이익은 다 챙기고 우리 시민들 봉입니까? 얼간입니까? 이런 것들 목포시가 지금 방조하고 있어요. 파업이 목포 시민들을 볼모로 지원금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큽니다. 2년 전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을 벌여 목포시가 지원금 10억 원을 약속하자 하루 만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는 시내버스 업체가 적자를 내세워 1년간 휴업하겠다는 으름장으로 놔 지원금 20억 원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회사는 파업을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노사협상은 외면한 채 목포시에게 지원금을 더 내놓든지 아니면 버스 요금을 높여주거나 노선을 줄여달라고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조정한다거나 또는 노선을 조정한다거나 적자 노선을 저희들이 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조절하지 않고는 지금 회사 제시안을 내놓기 힘들죠. 지난 3년간 목포 버스 회사가 목포시에게 받은 지원금은 3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혜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목포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계속 이제 시 발목 잡기가 되거든요. 이번만큼은 좀 확실하게 뭔가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좀 회사 측하고 그 대화를 좀 면밀히 해서. 특히 경영난을 호소하면서도 시내버스 소유주인 이한철 회장은 매년 2억 원 가량의 급여를 챙겨왔다는 점에서 버스 회사에 대한 비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균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특정 업체에 일감과 지원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업체가 3곳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일부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과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혹이 있는 업체는 번역 용역, 부스 제작 설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업체 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의 업체에 대한 용역 계약서, 사업 평가서, 이미지 형태의 결과물을 요구했지만 전당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원금에 따라서 만들어진 창작 결과물을 좀 이미지 형태로나 결과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단 한 2줄 내지 3줄 정도의 그 그림식으로 제출해서 제대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전당 관계자는 서류상으로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일감과 지원금 몰아주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당 전시관에 항원항습 시설이 없어 작품이 파손되거나 전시를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원항습이 되지 않아 세계적 작가의 작품 소유주가 전시를 거부한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노력을 위해서 항원항습 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에 출석한 이강현 아시아문화전당장은 내년 예산안에 한 개 전시관에 항원항습 시설을 갖출 예산이 반영됐다며 나머지 전시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쌀의 시장 경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당 위원회 기권 속에 야당 위원 1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경우 평년 가격의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 등을 거치게 되는데 60일 안에 완료되지 않으면 농해수위 의결로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광주 지역 은행 점포 5곳 중 1곳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빠른 감소세인데요. 초고령 지역이 86%를 넘긴 전남의 경우도 은행 점포가 큰 폭으로 줄고 있어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은행 점포입니다. 비대면 은행 거래의 확대 속 점포 운영 비용 감축을 위해 이번 달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폐쇄될 예정입니다. 지난 10년간 광주 지역에서는 무려 21%의 은행 점포가 줄었습니다. 5곳 중 1곳이 사라진 셈인데 같은 기간 전남에서도 점포 10곳 중 약 1곳이 줄었습니다. 특히 22개 시군구 가운데 19곳이 초고령 지역인 전남은 디지털 이용이 서투른 노년층의 불편이 큽니다. ATM 기기 설치가 늘고 있다곤 하나 고령층 비율이 높은 전남에서는 그마저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TM기나 CD기를 많이 이용해요. 또 ATM기 전문 점포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 4대 은행이 점포를 내지 않은 전남 지역 지자체만 12개 곳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 점포 폐쇄를 하기 전에 사전 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금융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포가 줄어들다 보니 남은 점포에서 담당하는 고객의 수도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서비스 질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678명, 전남에서 666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1,3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1,462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완공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금오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도 863호선 단절 구간인 금오도, 대두라도, 월호도를 잇는 총 길이 3.46km에 이르는 금오도 해상교량을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7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에는 1,9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교원 감축 방침에 대해 전남의 교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간제와 수능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가 늘어 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농산어촌 학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교조 전남지구 교사들이 집회를 열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교사 정원이 줄면 기간제 등 비정규직 교사가 늘어나게 되고 농산오촌의 작은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농산오촌 교육 여건 악화로 지역민들은 읍과 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기초학력 강화 등 여러 가지 교육 수요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원의 정원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이들은 또 초중등생 지원 예산인 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여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정교조 전남지구는 1인 시위와 함께 교사와 도민들의 힘을 모아 공교육 정상화를 쟁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교원 감축 방침에 따라 광주 전남은 내년에 중등교사 400명 이상 줄여야 합니다. 정부의 교육 정책에 정교조 등이 반발하면서 당분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처음으로 2023 더 세계대학 순위에 진입한 조선대가 국내 대학 가운데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인 타임스 고등교육이 발표한 2023 세계대학 순위에는 국내 4년제 대학 37곳이 순위권에 올랐고 조선대는 국내 대학 중 25위에 올랐습니다. 2023 더 세계대학 순위는 세계 100여 개국의 대학 1,700여 곳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과 연구 실적 등을 지표로 평가하는 순위로 조선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